오늘 새누리당에는 공천 룰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가 최고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즉 공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모바일 여론조사, 즉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고 불리어지는 모바일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처음부터 원점에서 논의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룰을 다 어디선가는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천 룰을 정하는 당내 특별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황진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기구에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그리고 전현 당내 정계특위 간사 이런 사람들로 해서 5명으로 구성하자 라고 했고, 박진영은 이 문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최고위원이 당내 특별기구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김태호 최고위원이 당내 특별기구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가 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본인의 그간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깊숙하게 반성을 한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사심이 없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양자가, 친박, 친이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특별기구 구성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 외에 또 김무성 대표의 여러가지 지금까지의 계획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현재까지 김무성 대표는 여론조사 100%,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가지고 이 이동전화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100%다 여론조사만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친박 진영이나 당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니까 김무성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70, 당원 30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언론 인터뷰에서 풍겼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진영은 이 여론조사 50, 당원 50으로 지금 당헌 당규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당헌 당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서청원 대표는 왜 김무성 대표가 언론에다 대고 마음대로 떠들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부인하고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모든 것은 당헌 당규대로 하면 된다 하면서 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뭐 용서 안 한다. 그만해라. 참 정당에서 1, 2등을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에 좀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뭐 5대5로 하든 7대3으로 하든 100대0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요. 과연 새누리당의 공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공천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국민들 중에 누가 새누리당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천에 적극 참여할 거니까 장을 열어달라, 모바일 여론조사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새누리당에 현재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모바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누구도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국민공천을 말한 바가 없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도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영국, 미국과 같은 사회적 정치 풍토가 있어야 되죠. 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는 사전에 등록을 하면서 뭐 1유로든 1불이든 1파운드든 돈을 냅니다. 상징적인 거죠. 내가 당신의 당에 돈을 낸다는 것은 당신의 당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노선에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는 한 250에서 300만 명 사이에 국민들이 참가해서 투표를 했어요. 프랑스 국민들이요. 30여 개의 현재 사회당의 노선을 적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읽어보고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 참여 자격을 얻는 겁니다. 미국도요, 사전에 등록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내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요,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새누리당 새정년에 진성당원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통틀어도요, 제가 봤을 때 한 5만 명 됩니까? 저는 몇천 명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성당원은 당비를 내야 되고요. 당의 일에는 자기 돈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는 의지를 가진 그런 당원을 말합니다. 자, 이런 진성당원의 풍토가 없는 나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청중이나 공작적 청중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합니까? 솔직히 일반 국민들이요, 직장에 가고 먹고 살기 바쁘고 진짜 살기도 힘든데 그놈의 정치판에 가서 한 표 던진다고 시간 낼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이 새누리당이나 새정년이 그야말로 풀뿌리로 이 정치인들을 뽑으려고 한다면, 자, 바닥부터 가서 정당의 지역구에서 일을 하고 봉사로서,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초의원이라도 출마를 하고, 그 다음에 광역의원에 가고 단체장을 하고, 그리고 이 지구당의 간부를 맡고,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어느 날 지구당 위원장에 도전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솔직히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 공천 줄 때 뭘로 공천 줍니까? 당의 위원장이나 의원하고 가까운 뭐 어떤 연고나 이해관계로 공천 안 줍니까? 당에서 죽으라고 그냥 몸을 대어서 사심없이 도와주는 그런 당원이 있습니까? 전부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거 도와드리면 나한테 좀 덕을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야를 통틀었어요. 솔직히 통진당 말고 종북이라서 그렇지 헌신적으로 당에서 일해서 바닥부터 커오는 그런 어떤 풍토가 우리나라 정당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요, 풀뿌리 상향식 공천을 운운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 웰빙 정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박아온 정치꾼들이 기초광역단체장 다 공천받고 그 다음에 결국 의원 공천도 받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공천, 국민경선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당 내부 꼬라지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꼬라지가 되는가? 당에서 바닥에서부터 도시락 사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중앙당이나 지역구에 당을 키우려고 바닥부터 노력을 해오는 사람이 밑에서부터 성장해서 국회의원 공천까지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고 국민공천을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풍토도 없는데 50대 50을 하든지 7대 3으로 하든지 100대 빵으로 하든지 다 그 밥에 그 나물들이 되겠죠. 자, 나는 물러가기 싫다. 계속 하겠다. 자, 바닥에서 국민들이 뽑았다. 근데 그 뽑는 국민들은요,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라 내 전화번호 강제로 가져가가지고 물어가지고요, 강제 동원되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런 것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입니까? 양심이 있으면 말 좀 똑바로 하십시오. 여야당 대표님들. 자, 그리고 뭐 전략공천 운운하는데요. 자, 뭐 오늘 전략공천은 곤란하지만 한석도 안 되지만 우선 추천제를 활용해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상대방이 전략공천을 해서 센 사람이 왔는데는 뭐 묘안을 낼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대표가 이야기했다 안 했다 또 시끄러운데요.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친박 친이 싸우는 척 하다가 결국은 5대5로 하자. 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하자. 그래, 저쪽에 20개니까 뭐 한 30개만 하자. 아니 30개 많다. 15개만 하자. 에이, 그럼 저쪽만큼 20개, 20% 그냥 전략공천 인정하자.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할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친박 진영이나 청와대가 그래, 전략공천 몇 개만 하자 말 꺼내는 순간에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략공천, 자기 사람 심으려고 눈이 어두워서 국민공천을 무산시키고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말 할 때까지 썩 뉘앙스를 던지면서 100대 빵 아니 7대 3으로 하자. 우리는 5대 5로 하자.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6대 4로 하자. 이렇게 합의되고, 그 다음에 무슨 우선 추천제라고, 뭐 이런 뭐 전략공천은 우선 추천제라면 뭐가 많이 다른 겁니까, 두 개가? 그래서 그것도 개수 갖고 쓱 이러다가 합의 보고, 그래가 이제 됐으니까 땡! 서로 만족하냐? 이렇게 되면요, 국민 우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듯이요, 나중에 두 개파가 합의해서 국민 병신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성남시가요, 19세에서 24세의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연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청년은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따지겠다. 그러니까 뭐 청년이 가난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청년들한테는 돈 100만 원씩 연 1년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주민등록을 3년 이상 유지해오고 성남시 관내에서 거주하는 19세에서 24세 청년에게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카드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선 2016년 내년에는 24세에게 청년 배당을 하고 점차적으로 19세까지 늘려가겠다. 그래서 내년 지급 대상이 11,300명이고 총 113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청년만 사람입니까? 성남시 관내에 독거노인, 부루노인도 많을 겁니다. 차라리 전 성남 시민에게 성남시 예산을 써봤자 여기저기 다 빼먹고 도둑질 해먹으니까 고소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성남시 예산이 1년에 5천억이면 5천억을 전 시민에게 다 나눠주고 뭐 시에서 별도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특정한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24세면 이제 막 사회에 취업을 하는 초년생입니다. 취업 축하금입니까? 실업 축하금입니까? 이렇게 나누어줘야 될 만큼 성남시가 돈이 많습니까? 성남시가 얼마 전에 뭡니까? 성남시에 지고 있는 부채를 못 갚아서 일종의 뭐 디폴트 선언 같은 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요. 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라도 지자체에서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성남시도. 성남시도 분당이라는 잘 사는 지역도 있지만 또 구도심에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50% 되면 많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립도가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정부의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이렇게 113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만약에 24세에서 19세까지 전부 확대된다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550억은 넘을 거라 보는데 그렇게 돈을 썼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취지는 도대체 뭡니까? 젊은 사람 표는 전부 내 표라는 겁니까? 아예 성남시 예산을요 다 그냥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시청을 해서 마십시오. 이 성남시 시장님이요 지난 3일 토요일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동네 체육대회에 갔다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성남시 직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봉변을 당해가지고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이랬는데요.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조심하던 주변 말을 안 들었다. 결국 기습 폭행을 당했다. 서현 일동의 동별체육대회 순회 방문을 갔다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답니다. 아니 자기 시청의 직원인 줄 모르시고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러니까
인사에 불만을 품은 밑에 있는 시청 직원이 나를 때렸다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흉기는 없었지만 폭행당해 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 자, 시장님 이렇게 뭐 100만 원씩 청년에게 나눠준다고 또 시정에 불만이 있다고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시장님 폭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장님도요 예산 폭행을 시민에게 저지르면 안 됩니다.